안녕하세요.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말할 때는 허전의 고공가를 빼놓을 수 없죠. 임진왜란 직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이 고공이라는 말이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전의 고공가는 임진왜란 직후에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그 궁궐의 신하들을 고공에 빗대서 쓴 작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는 바로 허전의 고공가를 보고 만든 답가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허전의 고공가하고 이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을 바탕에 깔고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어와 저 양반아 돌아앉아 내 말 듣소.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젊은 손이 햄 없이, 이 햄은 헤아림, 생각 그런 뜻이거든요. 생각 없이 다니느냐 해서 젊은 손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시 신하들입니다. 마누라 말씀을 아니 들어보겠느냐 했습니다. 마누라는 마마라는 뜻입니다. 마마, 대왕 마마 할 때 그 마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금을, 당시 임금을 상징합니다. 당시 임금이 누구였느냐? 임진왜란 직후였기 때문에 선조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럴지언정 외방에 늙은 톑이 이게 이 톑 요게 그 종복자거든요. 늙은 종, 그러니까 종입니다. 종. 외방에 늙은 종. 비판의 대상이죠. 비판의 대상. 궁극적으로는 당시의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내가 다 봤다. 너희들 하는 일 내가 다 봤다. 우리 댁 세간이야. 옛날부터 이랬던가. 전민, 이건 농민입니다. 농민이 많다는 말이 나라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제 그 부유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부자였다. 우리 조선이 조선조 초기에는 이성계가 이제 나라 세우고 뭐 이랬을 때 정말 좋았었다. 풍족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먹고 입는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남짓한데도 지금도 사실 뭐 부자 3대 간다고 종들 많이 있다. 자그마치 100명 넘게 있는데도 말이죠. 무슨 일 하느라고 텃밭을 묵혀놓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조정에 그렇게 신하들이 많은데 밭을 다 묵혀놓고 있느냐? 그러면서 농장이 없다 하는가? 그 이제 이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농장이 없다고 하느냐? 혹은 호미 연장을 못 갖췄다고 하느냐?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핑계대는 모습. 아니 그렇게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말이지 뭐 무슨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느냐. 날마다 무엇하러 밥만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고 있느냐.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름만 피고 있느냐. 예, 종들의 게으름과 기운 가세에 대한 한탄이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한 집안의 머슴들의 게으름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당시 조선조 후기에 그 궁궐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벼슬아치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이들 탓이런가 단순히 이런 문제가 뭐 애들 문제인가 우리 집 종의 버릇을 보아하니 참 괴이하구나. 그러면서 그 이제 잘못된 어떤 그 윤리적인 모습들을 지적을 합니다. 소목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합니다. 마름은 이제 뭐 이제 머슴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마름이면 높은, 그러니까 그 머슴들 사이에서도 나름 이제 그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높은 머슴, 좀 낮은 머슴. 그런데 밑에 소목이는 가장 그 밑에 계층에 있는 그 머슴이 가장 높은 계층의 머슴을 능욕한다는 겁니다. 또 진지하는 어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어린 그 사람이 한 계대, 한 세대, 자기보다 세대가 높은 어른을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이렇게 붕괴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엉망이다. 위아래도 제대로 뭐 갖춰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삐삐름 제급 못고 애로 제일 하니. 말이 좀 어렵죠? 삐삐름은 삐삐름하다, 삐뚤음하다 그런 뜻입니다. 삐뚤음하게 제급은 이 급료를 제한다. 그러니까 돈을 제하고 준다 해서 그 돈을 좀 조금 빼먹는 걸 이야기해요. 그 빼먹는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삐뚤음하게 돈을 빼먹어서 그것을 모으고, 그 다음에 애로는 삥 돌아가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삥 돌아가는 식으로 제의를 하니, 그러니까 정도를 걸으면서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니. 예, 정리할게요. 삐뚤음하게 그 어떤 물건을 제한 것들을 모으고, 돈을 제한 것들을 모으고, 또 삐뚤음하게 빙빙 돌려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니, 한 집에, 큰 집에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힘써서 하겠느냐.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 머슴들이 없는 거죠. 곡식고가 비었거든. 이 고자는 창고 할 때 고자거든요. 곡식이 들어있는 창고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뭐 창고에 뭐 쌀도 이제 없는 거예요. 비었거든. 고직인들, 창고직이, 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 창고직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다. 또 세간이 흩어져 있으니 그 세간 중에 있는 질그릇들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엉망인 나라 살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망이 된 집안 살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집안 살림이 이제 나라 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리들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내 왠줄 내 몰라도, 이 왜다라는 말은 잘못됐다, 그릇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줄은 내가 몰라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 힘들지만은 남 잘못된 줄을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너네들 잘못하는 거, 너희 머슴들 잘못하는 거 내가 모르겠느냐. 다 보인다. 불치거니 미치거니 할거니 돕거니 뭐 이렇게 툭탁툭탁 싸우기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하루에도 12때 어수선을 피우는 격이구나. 제대로 그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 그냥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어요. 밭별감 많이 있어 밭마름 다뤄주도. 바깥 별감입니다. 별감 그냥 그 머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 마름, 그러니까 별감, 마름 전부 다 그냥 여러 머슴들의 어떤 그 종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밭별감도 많이 있고 밭마름인 달아주도, 그러니까 그냥 머슴들이 많이 있어도 얘네들이 많이 있어도 제소임 다 버리고 몸을 꺼릴 뿐입니다.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죠. 책임 회피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 있겠으며, 그러니까 이제 집이 비가 새가지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썩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고쳐서 이을 것이며, 또 옷을 벗어놓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심히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옷을 벗어놓고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쳐서 쓸 수 있게 만들겠느냐. 일할 사람이 없다. 불안당과 같은 구멍에 들어있는 도적들이 아니 멀리 다니는데,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이 도적들, 외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적대들이 멀리 갔지 않았어요. 근처에서 호시탐탐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거든요. 외우 내환, 그죠? 그 외우 내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깥에도 근심이 있고 안에도 환란이 있다. 안팎으로 근심과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외우 내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머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바깥에서는 도적대들이 멀리 가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멀리 다니고 있는데 화살차고 수하 상직, 수하 누구냐 상직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소리 지르면서 지키는 파수꾼, 감시병 이런 거 말합니다. 화살찬 그 수하 상직을 누가 힘써서 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본분을 다하지 않는 종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계속 갑니다. 크나큰 그 기울어져 있는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서, 이 마누라가 마마, 그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아주 그냥 다 기울어졌어요. 그 집에 임금님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 있으니 기거를 누가 들으며, 기거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리는 명령을 누가 들으며 또 논의를, 그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나라 일을 그걸 누구와 하겠느냐. 낮에도 시름이고 밤에도 근심인데 그거를 혼자 맡고 계시니, 이 주체가 그러니까 임금이죠. 혼자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으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겠느냐. 편하실 수가 없죠. 혼자 걱정 근심을 다 안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분이요. 이 집이 이렇게 된 것 네 탓이라 하겠습니까? 헤아림 없는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종들의 잘못은 당연히 있다. 그다음에 돌이켜 헤아려 보니 마누라 탓입니다. 마누라 탓입니다. 임금의 탓도 있습니다. 해서 문제의 원인을 일단 그 종에게 돌리는 것과 동시에 그 마누라 임금에게도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그 허전의 고공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전의 고공가에서는 고공한테만 일방 책임을 이렇게 묻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물론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종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누라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누라에게도 마마님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상전, 이제 이 내상전이 바로 그 마누라,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써놓을까요? 내상전, 마누라, 임금을 의미합니다. 내 마누라가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만은, 그러니까 그 잘못이 마누라에게도 없는 건 아닌데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종의 죄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누라의 잘못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해도 누리, 세상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 해도 종의 죄가 많다고 해도 세상 보기 민망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새끼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을 들어보소서. 이 새끼꼬기 멈춰달라 요게 그 허전의 고공가를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허전의 고공가에서는 주인이 머슴한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새끼 꼬면서 내가 뭐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새끼 꼬면서 너한테 한마디 할게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맨 끝에 가면 야 내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새끼 벌써 다 꼬아버렸구나. 그 정도로 내가 너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의식한 요 표현입니다. 새끼 꼬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잠깐 멈춰보세요. 새끼 꼬기 멈추시고 제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좀 필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것을 요 부분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 부분을 의식한 표현입니다. 이걸 해설을 듣지 않고 요 화면만 보면 요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겠네요. 뭐 요 음성을 듣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요 새끼 꼬면서 이야기하겠다. 요런 허전의 고공가의 표현 부분을 의식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두 가지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으시려면은 상벌을 밝히십시오. 첫 번째 대책입니다. 상과 벌을 확실하게 원칙을 정해서 시행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잘하는 종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종한테는 또 엄격하게 벌을 내려라. 그 다음에 그렇게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종을 믿으십시오. 요것이요. 어른종을 믿어라. 두 번째 대책입니다. 종들 가운데서도 상급관리,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두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벌제도를 확실히 해라. 그 다음에 그 상급관리들의 말을 들어라.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가도가, 집안의 도가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운 가세를 일으킬 방법에 대해서 간언하고 있다. 두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상벌을 밝힐 것, 두 번째 어른종을 믿을 것.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결국 그 기운 나라 상황의 회복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 상벌제도를 확실히 해야 되고 상벌제도를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 상급관리를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상급관리를 신뢰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고공은 당연히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는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끝에 보면 이제 어름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급관리. 이거 상급관리. 이거 뭐 구체적으로는 이 글의 필자인 영의정을 말한다. 이렇게도 말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상 특징. 뭐 뻔하죠. 풍자적이고 또 뭐 풍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빗대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한 집안의 그 머슴과 그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나라의 신하와 그 임금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